가상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아트적인 영감을 발휘하십시오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이 튀는 것입니다. 이게 구글 얼마 전에 큰 돈을 주고도 인수해드렸어요. 이런 어떤 단순하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서 이런 어떤 가상현실이 이제 발전돼 나가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적게 되냐는 그런 이제 개인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정말 장밋빛 지금 현재 콘텐츠 계속 대략 보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VR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게 약 250개 정도 있고요. 오큘러스티어에 아까 말씀드린 2,000개인데 실제 정식 런칭하면서 이제 다 빠졌고요. 그렇게 몇 개 안 되고요. 스팀 VR 스토어에 3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 VR을 느끼고 제대로 살리는 콘텐츠는 몇 개가 없어요. 그리고 H&D 판매 기술을 보면은 약 10만 개 정도가 팔린 것 같아요. 이게 한 2달 전 데이터니까 조금 더 팔렸겠죠. 그리고 오큘러스 1과 2가 합쳐서 약 17만 대가 팔렸어요. 요거 작게 팔린 거 아니죠. 이걸 이제 돈으로 환산해 보면 수백억이에요. 왜냐면 끝에 한 40만 원 곱하기 한 17만 정도 대충 가격이 나올 겁니다. CV1은 지금 이제 한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가 팔린 것 같아요. 이 수치는 아직까지 어느 누구 회사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 이게 이 수치가 유출이 나왔냐면 스팀은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줍니다. 스팀에 와서 틸더 브루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운받은 애들을 다 계산해봤더니 한 10만 개가 나와요. 그래서 바이브가 한 10만 개 정도 되겠구나 싶은 거고요. 그럼 오큘러스는 어떻게 주느냐? 오큘러스를 가지고 스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팀이 친절하게도 바이브와 오큘러스의 점유율을 보여줘요. 그 수치를 역으로 환산하면 지정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풀렸다 했는데 작년에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적어도 올해까지 최소한 500만 개 이상 팔릴까 생각했거든요. 좀 더 크면 한 1000만 개까지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이제 PS VR이 특권 안 열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팔아줄지는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PC 베이스의 어떤 이런 플랫폼들은 반드시 PC 같이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근데 플스4는 이미 지구상에 4천만 대에서 5천만 대 가량에 가까운 그 하드웨어가 풀려 있습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를 산 친구들이 지구상에 가장 하드코어 플레이어예요. 게임 쪽에. 이분들은 이미 가상현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물론 플스4로 DVD 플레이어 쓰시는 분들 빼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위에 PC가 아니라 40만 원만 더 주면 가상현실 환경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 하드코어 플레이어들이 가상현실을 얼마만큼 빠르게 흡수하냐가 아마 하이엔드 쪽에서는 그 가상현실이 이제 대중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예측치가 2020년도 정도 되면 한 80조 정도 시작될 것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5조 정도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게 보면은 2016년도 한국의 VR 어떤 그 산업의 규모가 1조가 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어디에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개인적으로 수치를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너무 이렇게 장밋빛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상현실의 시대에 들어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올해는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살짝 좀 드리고 있긴 해요. 국가별 동향을 좀 살펴보면 국민은 유일하게 지금 차세대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분기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지역은 다 그저 그렇게 미국 애들이 만든 걸 따라 만들거나 값싸게 만들거나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철저하게 하드코어 유저를 대상으로 해요. 이게 콘솔 게임이 되었던 보이드와 같은 테마파크가 되었던 그리고 실제 영상 쪽에서는 이제 매출이 꽤 많이 날 거예요. 실제로 금융 수치는. 중국을 보면은 정말 ACD가 많습니다. 대략 계산되는 것만 해도 100개 이상의 회사가 있거든요. ACD 판매하는 회사만. 그리고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에거형의 어트랙션 기기에 집중되었다면 올해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왜냐? 그게 돈이 안 돼요. 그게 재점유율이라고 부르는데 한 명의 유저가 이 컨텐츠 적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컨텐츠 적인 확률이 10%가 안 돼요.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빠르게 모바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큰 하드웨어로 가고 있어요.
완벽한 정말 테마파크. 몇천 평의 이상 규모의 어떤 공간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테마파크를 가지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VR방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한국에 이제 VR방이 VR 플러스라든지 홍대 생긴 거 이게 두세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중국은 이게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매출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냥 여기에 직원들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매출이 나오겠지. 정말 이렇게 난 이제 내 인생이 끊었다라고 지금까지 매출은 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게 생명 콘텐츠 쪽은 너무 뜨거워요. 관련해서 이제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경찰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 콘서트를 취소할 정도까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나머지 쪽이 인터랙션 요소에 집중 없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영상 쪽에 이렇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유럽은 북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콘솔용 게임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번에 제가 독일에 이제 지구의 3대 게임쇼라고 하면 이제 독일에서 있는 게임스컴이 있는데 현장에 가봤을 때 모바일 VR은 솔직히 경험을 못했고요. PS VR 요 적인 어떤 다양한 콘솔 게임이 VR 버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만 보고 왔습니다. 재밌는 거는 유럽 분들 역시 지하철 타면서 핸드폰으로 게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가 인구가 한 8천만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층이 한 1,200만 정도래요. 근데 이게 끝이 납니다. 증가할 계획이 없대요. 쭉 안 되고 그냥 1,200으로. 그러니까 유럽 쪽은 이미 선진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야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할 게 없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밤새서 게임하는 게 없다고 하는 슬픈 모바일 게임 만드는 회사로서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중국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말 2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요. 대략 2,000개예요. 이게 2,000개 최소 2,000개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는 게요. 그거 가지고 사실은 하드웨어 회사들이 돈 정말 많이 벌었어요. 이게 고장나는 거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고쳐주거나 아니면 이미 그 고장날 때 되면 사람들이 안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의 백화점감이나 쇼핑몰 가서 사실은 다 있는데 지금 사실 거기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모바일 넘어가고 있고요. 폭풍화경 같은 경우가 이미 이제 포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만 100만 대를 팔렸어요. 올해 목표가 한 600만 대를 하는데 이 금액으로 통신하면 이미 3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돈을 벌고 있어요. 자체 전용 스토어도 있습니다. 폭풍화경. 근데 하드웨어는 이렇게 풀리는 데가 왜 매출은 컨텐츠에서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HMD의 퀄리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현재로는 제일 좋은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3D 글래시스에서 만든 최신 HMD인데 하이엔드급의 비할바가 안 돼요. 지금 갭이 많이 보는데 많이 따라왔다는 것. 구글 카드보드 뷰만 있는 시대에서 많이 양호해졌다는 정도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앞에 이야기했던 거와 지금 영상에서 차이가 딱 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 이미지에는 우리나라 제품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우리나라 거예요. 삼성이 만든 것, LG가 만든 것, 한국 최초 VR 콘텐츠 중에 외부에 알려졌던 모터 블리츠, 그다음에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화이트데이, 그다음에 선명식도 영상 베이스의 장모 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는 VR 쪽에 메인스트림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드린 중국보다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VR의 어떤 상황을 보면 냉정히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혁신 투용자들이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제품, 정말 얼리 스테이지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핫하냐? 저는 이게 정부의 과잉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은 덕후들이나 이 제품을 알고 있고 이걸 알면 덕후구나라고 구분했을 건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착용을 안 해봤을지언정 알고 있다는 거죠. 기대가 높아지고 얘가 연결해서 뭔가가 좀 연구되고 발전돼서 설명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알려져 버렸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이 단계를 넘어가는데 몇 년이 걸릴지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못해요. 단 하나 확실한 거는 과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2년 전부터 가상현실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어떤 많은 이야기했던 주들인데 뒤에서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 요 4년밖에 안 된 이 시간에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가상기술 관련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게 마이오라는 건데요. MYO인데 이 마이오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컸어요. 근데 정작 이 제품이 발매되니까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세장된 하드웨어예요. 물론 누군가가 이 노이즈를 극단적으로 폭방이 나오면 또 다시 대체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잊혀진, 즉 적어도 지금 NUS에서 얘기할 때 이 제품은 금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 가장 큰 돈을 벌었던 하드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중국에서조차도 중고 가격이 이제 100만 원까지 떨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그러면은 다시 원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이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생각이 없느냐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히 이제 저처럼 얼리 스테이지의 제품을 좋아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는 새로운 게 나오면 그냥 좋아합니다. 그 자체 즐거워요. 사는 게 즐겁고요. 수지간이 즐거워요. 근데 사실은 일반 유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게 됐을 때는 거기에 받고 싶은 기대치가 있는데 그게 그 무분 그 자체를 구입하는 데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앞에 생각자들의 마음가짐으로 왜 얘들은 이런 부분에 물건하지 않지라고 바라보면은 이제 사업화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유저들이 원하는 것이 그러면 새로운 것인가? 라는 거죠. 최초의 영화 있습니다. 열차의 도착이라는 어떤 이름인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시간을 100년을 거슬러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방금 영화편 보셨어요. 자, 이거를 1895년도는 돈 내고 봤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걸 돈 내고 보라시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가상현실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딱 요거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노키아가 사라지는 데까지 정말 5년이 안 되는 시간이 걸렸어요. 모토로라도 비슷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단순히 정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새로운 게 오고 성장하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